여러분, 서울 아파트 값이 바닥을 치고 다시 무섭게 올라간다는 뉴스 정말 액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반등은 단순히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락장 중간에 잠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이른바 죽은 고양이의 반등, 데드 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서울을 지탱하던 부채 주도 성장 엔진은 이미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오늘 그 화려한 서울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지표들을 숫자로 전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를 돌파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의 속도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밤 10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수십만 개의 불빛이 서울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지만 정작 그 불빛 아래 서민들의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날 리 만무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소비 위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부채가 가계에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여 실물 경제를 질식시키는 전형적인 부채 함정의 단계입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여객기는 이미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추락하기 직전의 관성일 뿐입니다. 추락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승객들만 고도계를 보지 못한 채 평온한 척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오는 그 묘한 불안감은 착각이 아니라 시장이 온몸으로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교훈을 줍니다. 1991년 일본 도쿄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갈 곳을 잃고 도쿄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도쿄 천왕궁 부지 가격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과 맞먹던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거품의 블랙홀에 빠지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0년 일본 중앙은행이 과열된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하자마자 영원할 것 같던 신화는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가격이 몇 퍼센트 하락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하는데 빚은 그대로 남으면서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파산하는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잃어버린 30년의 실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피라미드는 이미 역삼각형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가계부채 임계점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무거운 어깨와 지친 표정은 단순히 업무 강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거대한 부채의 무게가 삶의 기본권을 짓누르고 있다는 구조적 파멸의 증거입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도쿄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최고점 대비 무려 80%까지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서울이 그렇게 되겠어라며 코웃음을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도 붕괴 직전까지는 똑같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일본의 거품을 터뜨린 결정타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도입된 토지 관련 세제 개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1단계와 2단계를 넘어갈수록 여러분의 대출 한도를 강력하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은행 문턱은 높아지고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은 줄어듭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파멸의 운율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서울은 도쿄가 걸어갔던 그 차가운 침체의 길, 그 입구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서울 신축 아파트의 신고가 경신 소식을 보며 내 집값도 오르겠지라는 희망 고문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제목 뒤에 숨겨진 거래량 실종의 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거래량은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인 2021년 대비 80% 이상 급감한 상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가격 상승은 전형적인 하락장의 전조 현상입니다. 100명이 거래하던 시장에서 이제 단 몇 명만이 높은 가격에 도장을 찍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시장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부동산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의 영역입니다. 신고가 한 건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나머지 99명의 집주인은 내 집값도 여전히 수십억 원이구나라고 착각하며 매물을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들이 시장의 공포를 억누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전역에서 보고되는 신고가 거래 중 상당수가 계약 후 몇 달 뒤에 소리 소문 없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전거래의 실체입니다. 높은 가격에 가짜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하여 인근 단지의 호가를 끌어올린 뒤 분위기가 잡히면 슬그머니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등록되지만 그 계약이 실제 잔금까지 치러졌는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소 소식은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신고가 터졌다는 자극적인 제목만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가 화장을 진하게 해서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딱 그 상태입니다. 화려한 화장으로 죽음의 냄새를 가리고 있을 뿐 속은 이미 피가 돌지 않아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전역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20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200조 원이라는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수십 개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공중으로 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강남과 서초를 포함한 서울의 핵심 입지조차 대형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공사 중단을 검토하거나 실행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 벽지는 불연제라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과 같은 안일함입니다. 금융권의 연체율 수치는 이미 통제 범위를 넘어 담장을 넘었습니다. 조만간 그 뜨거운 불길은 여러분의 거실까지 들이닥칠 것입니다. 동네 단골 식당 사장님의 굳은 표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붕괴의 전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서초동, 시세 50억 원을 호가하는 대형 평수 아파트의 거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고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불이 꺼진 지 오래입니다. 70대 집주인은 두꺼운 손바지를 입은 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저녁을 먹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마감 세일 50% 할인 딱지가 붙은 2,900원짜리 도시락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자산은 풍족하지만 현금은 알거지인 사람들의 처참한 일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부자라 부르며 시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속에 갇힌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실제 내 주머니 속의 만원짜리 한 장으로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고통의 기록일 뿐입니다. 특히 서울의 상위권 단지일수록 세금과 유지비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0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노란색 마감 할인 딱지가 붙은 2,900원짜리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 역설적인 광경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자산 구조가 만들어낸 시대의 비극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6%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의 연금을 받아도 100만 원을 은행 이자로 내고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단 30만 원뿐이라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30만 원으로 한 달의 식비와 약값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이들에게 서울은 더 이상 화려한 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가 목을 죄어오는 잔인한 감옥입니다. 자산은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예처럼 사는 삶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황금 수의를 입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에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느 은퇴자의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들지만 병원에 가기 위해 옷을 입다가도 다시 외투를 벗어 던집니다. 병원 진료비 몇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돈을 아껴야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완전히 끊겼는데 집값은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달 50만 원 넘게 날아오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이들에게 저승사자의 통지서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지만 이제는 서울에 집을 가졌다는 그 사실 하나가 무거운 징벌적 세금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기술적 산정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잔혹함이 더 명확해집니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자동차와 부동산 같은 재산의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이라는 숫자로 수십억 원을 유지하는 한 이들은 밥은 굶어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수십억 자산가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각종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서서히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 서울 부동산 신화의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 집 하나를 지켜냈는데 정작 늙고 병든 내 몸 하나 치료받을 돈이 없다는 이 역설적인 비극 앞에서 많은 은퇴자가 밤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장면을 바꿔 서울 도심의 한 대규모 재건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십 대의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인부들의 망치 소리가 가득했어야 할 이곳에 지금은 오직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공사장 펜스 너머로 보이는 공사 중단 안내문은 먼지가 겹겹이 쌓여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20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만든 거대한 유령 도시의 풍경입니다. 이 멈춰버린 현장은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수분양자가 낸 중도금이 공중에 붕괴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는 전조현상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연쇄 고리는 마치 얇은 실로 연결된 거대한 유리 공예와 같습니다. 시행사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면 건설사가 연쇄 부도를 막고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일반 시민들의 예금 인출 사태나 대출 금리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서울 곳곳에는 이런 시한폭탄들이 발밑에 깔려 있지만 뉴스에서는 여전히 특정 단지의 신고가 소식만을 전하며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은 브랜드 아파트라 안전할 거라는 믿음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 명동의 한 낡은 사채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생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서울 도심의 빌딩을 소유했던 어느 법인 대표가 비좁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발 현금 5억 원만 지금 당장 융통해 달라며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그의 절규는 건물 밖 외제차들의 엔진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겉으로는 수백억 자산가로 보이지만 은행 대출이 막히고 종부세 폭탄을 맞은 그는 결국 마지막 종착역인 사채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사채 시장의 연이율 20%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원금의 복리로 붙는 이자는 석 달만 지나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결국 법인 명의의 알짜 부동산들은 시세보다 40%나 낮은 가격에 사채업자들에게 통째로 넘겨집니다. 서울 전역에서 법인 보유 매물의 임해 경매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30%나 폭등한 것은 이미 밑바닥 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속살은 이미 피가 돌지 않아 괴사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기술적 진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공급의 개수가 아니라 그 물건을 받아낼 수 있는 유효 수요의 구매력입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신규 진입해야 할 2030세대는 살인적인 주거비에 밀려 경기도 외곽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호가만 높게 유지되는 것은 전형적인 거품 붕괴 직전의 징후입니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시장의 생명력이 이미 끝났다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기업 재무 책임자들은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건실하다고 홍보했지만 뒤로는 가족들의 개인 자금을 달러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큰 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서울 아파트를 정리한 현금으로 달러를 사고 미국 국채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강남 불패와 서울 불패라는 종교에 빠져 있을 때 진짜 고수들은 이미 2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숫자로 읽어내고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에 구명조끼를 찾으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울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차가운 현실의 수치를 직면해야 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벌어지는 이 잔인한 자산 약탈극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재편해야 합니다.
껍데기뿐인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독약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이 거대한 부채의 파도에서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거대한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체질 개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서울 아파트 한 채에만 편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니라 내 삶을 저당 잡은 도박입니다. 지금 즉시 자산의 최소 50%를 현금화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현금화는 단순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달러나 금 혹은 미국 국채 같은 기축 통화 자산으로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독사 같은 대출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연이후 6%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라도 혹은 자존심을 굽히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라도 이자라는 밑빠진 독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실제 내 통장을 지켜야 하는 전시 상황입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노후를 통째로 잃는 것보다 지금 잠시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냥꾼의 눈으로 때를 기다리십시오. 현금을 쥔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유례없는 기회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거품을 걷어내고 실제 가치로 돌아오는 시점, 즉 경매 시장의 낙찰 가율이 70% 아래로 고착화되는 그 시점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지금 지켜낸 그 소중한 현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내일 아침 당장 인출 가능한 현금은 얼마입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언제든 꺼질 수 있는 가스불과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경고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변하고 있고 정보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경제 뉴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만화로 보는 경제학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느끼는 솔직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목격한 또 다른 징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지금까지 만화로 보는 경제학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